외란 4대 기병 돌격의 성공과 실패,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 그리고 1597년 정유재란, 합쳐서 7년 전쟁하는 동안에 조선군 혹은 명나라군이 기병 돌격에서 싸웠던 것이 4번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1승 3패다. 아주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정유재란 때 명나라 경리 양호가 거느리고 온 요동기병이 직산해서 일본군을 격파했죠. 그때 한번 이겼습니다. 그 이전에 임진왜란 때 신립장군이 충주 탕금대에서 기병 돌격했다가 패전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평양성에서 요동기병 4천 군사가 또 일본군에게 패전합니다. 그리고 벽제관에서 이여송의 명나라군 기병 한 5천 정도로 추산됩니다만은 이것도 일본군에게 패전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 기병이 승리했던 요인은 일본군이 평지에서 공격해 올 때 그때 이겼습니다. 명나라군은 기병이고 일본군은 보병이니까 그 앞에 오는 일본군 보병을 기병이 숨어 있다가 갑작스럽게 돌격해가지고 일본군을 격파하죠. 일본군 본진이 진 것은 아닙니다만은 한번 기세를 뺏기게 되면은 주도권 되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명나라군이 기병으로가 일본군 선봉을 격파해버리니까 일본군이 후퇴를 해버렸죠. 이런 것이 성공 요인이고, 또 명나라군은 먼저 와가지고 중요한 장소, 산이나 안 보이는 곳에서 미리 매복하고 있었던 것이 또 성공 요인이죠. 그리고 적의 본진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맨 앞에 있는 일부 부대를 공격한 거죠. 그리고 격파한 거죠. 여기서 이제 주도권을 잡는 겁니다. 수적 우세가 있을 경우에 일본군보다 우리 이제 조선군이나 명나라군은 숫자가 더 많으면은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리고 이 명나라군이 이길 때는 일본군에 대한 연구가 좀 돼 있었습니다. 그 전에 평양성 전투도 했고 여러 가지 전투를 통해서 일본군을 많이 파악을 했죠. 그리고 전투의 주도권을 잡았다는 것도 이 성공 요인입니다. 근데 패배 요인을 보면은 대체로 일본군 본진, 그러니까 가장 숫자가 많은 것을 공격하다가 패전했죠. 신립장군이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부총병 조성문의 기병이 패전한 것은 평양성 안에 들어가서 싸웠거든요. 평양성 안은 마을도 있고 집들이 많아가지고 골목길이 꼬불꼬불하고 이런 것을 기병으로 갔으니까 일본군이 숨어가지고 총을 내놓고 사격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거죠. 넓은 개활지가 아니고 골목길이 많은 곳이니까 패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벽제관 같은 경우에는 좁은 계곡이라고 할까요? 꼴짜기입니다. 긴 꼴짜기를 기병으로 공격했는데 일본군이 좌우로 산속으로 매복을 해놓고 배후를 돌아 나가는 거죠. 명나라군이 배후에 일본군이 침투해 들어오고 하니까 자칫하다가는 테러가 끊기겠다, 후퇴를 못한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데 일본군이 보자기로 사듯이 명나라군 기병을 둘러싼 거죠. 보병으로. 기병으로서 돌파를 해나가면 적진으로 가는 것이고 후퇴하자니까 뒤를 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패하게 됩니다. 좀 경솔한 기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일본군 본진하고 싸운다는 것은 상당한 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명나라군은 이여송이가 앞에 선발 부대를 거느리고 온 겁니다. 본진은 뒤에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일본군은 본진이 미리 매복하고 준비하고 다가오기를 기다렸기 때문에 우리가 불리했던 거죠. 여기 보면은 일본인들 병법적 사고가 일본군의 전투 승리에 상당한 기여를 합니다. 여기 신립장군의 전투 지도입니다. 일본군은 상계 방면으로 중앙에 제일 튼튼하게 좌우로 공격, 이렇게 해서 포위 섬멸하는 거죠. 이런 공격을 했고, 우리 신립장군은 이 전투 경위는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배수진, 탕금대 뒤로는 남한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더 도망갈 곳이 없다, 여기서 싸운다, 이렇게 해서 총병력이 8천인데 기병어를 주축을 했죠. 뜻밖의 조총의 집중 사격을 받고 패배하게 되죠. 이것은 명나라 부총병 조성문의 평양성 공격 길입니다. 여기 보면은
칠성문이라고 해가지고 북쪽을 바라보고 있죠. 순안에 있던 조승훈의 4,000기병, 그 기병과 조선군 500명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 칠성문이 열려있는 쪽으로 공격을 해서 평양성 안으로 들어왔죠. 평양성 안에서 기병이 기동하는데 큰 도움이 못 된 거죠. 골목길 많고 집이 많다 보니까 적은 못 찾겠는데 총알은 날아오고 이런 식이죠. 그래서 성과를 못 내고 후퇴했죠. 패전한 겁니다. 요거는 벽제관 전투 지도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까만색이 그 이여송의 명나라군 기병이죠. 명나라군 본진은 뒤에 있습니다. 이여송이 데리고 온 기병은 3, 4천 되는 기병은 선봉이었죠. 이렇게 까만색으로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옵니다. 파주에서 고양, 그 다음에는 한성이죠. 고파발 쪽으로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내려오는데 일본군이 딱 막았습니다. 그래서 접전이 벌어졌죠. 접전하는 동안에 좌우에 있는 산으로 일본군 보병들이 산을 타고 침투를 한 거죠. 명나라 기병의 후방 쪽으로 침투한 거죠. 보자기로 둘러싸듯이 해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일본군 조총이 있죠. 그리고 날카로운 칼과 긴 창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기병을 공격하는데 넓은 개활지면은 기병은 언제든지 좌우 동서남북 어디든 갈 수 있는데 여기는 골짜기잖아요. 산으로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든지 뒤로 가든지 이래야 되다 보니까 여기서 딱 갇혀버린 거죠.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살아올 정도로 명나라군 아주 혼이 났죠. 일본군은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전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기병 돌격으로 한 번 이겼던 전투가 이겁니다. 원래 경리 양호가 그늘이 명나라군 본진은 평양에 있었습니다. 국왕선조는 한성에 있었죠. 한성을 지키라고 제독 마기를 보내놨습니다. 제독 마기 밑에 한 1만 명나라군이 한성에 와 있었죠. 정유재란 때 일본군이 남원 그리고 그 전주, 공주를 거쳐가지고 직산 쪽으로 이렇게 공격해 왔죠. 일본군은 선봉부대 일부죠. 그 일부 부대를 제독 마기가 보낸 요동기병 먼저 보내가지고 적이 오는 곳에 미리 매복하고 있었던 거죠. 적이 평지에서 흩어져서 올 때 공격해가지고 완전 일본군 길을 꺾어버린 거죠. 일본군이 큰 사상자를 냈다기보다는 일본군의 길을 꺾어버린 겁니다. 싸울 의지를 꺾어버린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을 많이 죽이느냐 적게 죽이느냐 문제가 아니라 길을 꺾어버려야 됩니다. 아예 싸울 의지를 꺾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군이 여기서 바로 후퇴를 한 겁니다. 이게 유일한 승리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유명한 장수들 파세라든지 이런 사람들 전부 몽골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병 돌격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병자호란, 정묘호란 때 오던 만주적 기병하고 비슷한 거죠. 이런 기병들이 아주 효과적으로 싸웠다. 이상 임진왜란, 정유재란 7년 전쟁 동안에 기병 돌격 4번 했는데 정유재란 때 직산 전투에서 한 번 이겼다는 거. 벽제관 전투, 평양 전투, 충주 탕금대 전투 이 3개는 기병 돌격이었지만은 패전했다. 이렇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